오늘 국내 증시의 수급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. 양 지수 모두 현재 1%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시장 흐름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을 따라서 우리가 또 픽할 만한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선주를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할 분은 변영인 대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아니,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이제 시장을 쓸어담는 분위기인데 기관 쪽의 수급이 상당히 강합니다. 뭐 덕분에 시장이 좀 활기를 띠는 걸까요, 대표님? 우선 지금 이번 주 증시의 이 단기 변곡점, 이 물가 지표에 관련된 리스크가 좀 완화됐던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좀 보고 있는데,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포인트가 4월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해서 2주가 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연준에서 가장 심도 있게 보고 있는 지표가 이 근원 CPI입니다. 이 부분이 3년간 최저치를 좀 기록했다. 그래서 지금 전월 대비 0.1% 정도도 하회에 있다는 점. 이 부분이 우리가 1분기에 이 금리 전망치대 여기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예상보다 계속해서 좀 상회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비철금속의 상승, 유가 상승분들을 좀 더 감안했을 때 또는 뭐 PPI도 예상보다 좀 더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물가 지표의 우려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어제는 좀 긍정적인 지표 안에서 오늘 대형주, 특히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좀 더 극대화되는 어떤 수급 유입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는데, 최근 기관의 수급 동향이 다소 좀 경계 심리가 좀 부각됐던 측면들이 이번 주에 좀 강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이 좀 완화되면서 수급 유입 요건이 확대됐다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관이 외국인보다 오늘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띠는 거군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섹터 내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픽하고 있는 업종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단연 두 수급 주체 모두 반도체 담고 있고요. 보험도 공통적인 상황입니다. 오늘 섹터 내에서 이제 뭐 반도체 대형주,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외국인과 기관이 담고 있고, 보험 쪽도 최근에 수급 흐름이 또 상당히 좋잖아요.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를 좀 담고 있다,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? 이번 주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면 지금 물가 지표에 관련된 우려감들 때문에 경계 심리는 좀 부각이 되면서 주도주였던 반도체, 전력기기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. 그렇죠.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이 반도체주나 주도주가 좀 쉬어갈 때는 이 개별 장세에서 이 저 PBR 관련 종목들이나 그 이외의 어떤 섹터들의 개별 섹터들 또는 단기적인 이슈 부각에 따라서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좀 일회성으로 조금 상승 좀 냈던 흐름들이 있었는데, 오늘 반도체주가 좀 반등했던 부분들은 이처럼 뭐 주도주가 단기간에 어떤 락재를 좀 해소했다 좀 보고 있고, 다만 조금 22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2분기 가이던스에 관련된 예측치가 조금 미스가 좀 나면 여기서 한 번 더 조정은 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, 오늘의 긍정적인 수급은 불확실성이 일시적인 어떤 해소 때문에 그래도 주도주가 좀 계속 가는 흐름들. 그리고 오늘 보험주의 경우에는 우리가 12월 결산법인들의 이 1분기 보고서, 실적 보고서 제출일이 원래는 5월 15일까지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15일이 연휴다 보니까 16일까지, 오늘까지 좀 제출을 하게 되는데, 보험사들이 그래서 14일 날 일부 실적 발표를 했고, 오늘 아침에 대체적으로 좀 많은 실적 발표가 좀 있으면서 여기서 예상됐던 어떤 호실적 기조 내지는 향후의 이익 기조를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면서 보험주의 수급도 조금 더 크게 작용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수급에서 보험을 좀 많이 다루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종목들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신고가 갈 정도까지는 예상을 좀 못했었거든요. 계속해서 우리가 좀 부각됐던 부분들, 그래서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들이 아직 구체적인 안건들이 정해지지 못했고, 여기서 세부적인 어떤 세제 지원도 아직은 확정된 단계는 좀 아니죠. 거기다 뭐 지금 금토세에 관련된 뭐 폐지, 뭐 이런 악재라는 어떤 이슈도 좀 더 앞으로에 좀 나올 수 있는 이슈 때문에 투심이 좀 억제됐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, 지금 실적 기조가 그래도 예상치를 좀 더 상회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파이가 커졌다. 이 부분은 주주환원 정책, 그래서 총 주주 환원율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고 이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재원들이 눈으로 좀 입증됐다는 관점에서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시청자분들도 오늘 보험이 세긴 센가 봐요라는 코멘트와 함께 버핏형이 또 보험주를 샀다 뭐 이런 코멘트까지 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. 그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픽한 종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
오늘 외국인이 좀 적극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 이스페타스 눈에 띄고요. 그에 더불어서 이제 캠트로닉스가 있던데 네. 1분기 호실 쪽과 더불어서 이제 EOV 쪽 모멘텀이 있더라고요. 주가 오늘 이제 네. 급등하면서 좀 신고가를 기록했던데 외국인 따라서 그래도 포트폴리오에 한번 담아 볼까요? 캠트로닉스 하면은 우리가 좀 세 가지가 생각나는 저기 호재성들이 좀 있죠. 최근엔 네. 유리기판이 좀 생각이 났고, 근데 오늘 상승 부분은 1분기 호실적, 그래서 턴 어라운드에 좀 성공했다. 이 기조가 2분기까지에 대한 실적 기조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작용했는데, 여기 대해서 EUV 공정용 포토 레지스트에 들어가는 세정용 소재를 지금 양산해서 여기서 고객사의 어떤 테스트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내지 3분기부터 본격적인 공급을 앞두게 된다면 소재라는 새로운 어떤 매출의 유형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캠트로닉스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 이 솔브레인으로부터 십각사업 부분을 양수받았어요. 그래서 지금 사업의 다각화를 좀 펼치고 있고, 여기에 따라서 현재의 외형을 좀 더 확장시키는 관점 안에서 반도체의 어떤 차세대 기술 내지는 소재 사업에 계속해서 역량을 좀 확장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우리 시장이 흔히 좀 좋아하는 재료 또는 수급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이슈를 모두 안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. 캠트로닉스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 기조를 확인했고 여기서 2분기까지 그 성장 기조가 좀 더 유지가 된다면 계속해서 이슈를 좀 양산하면서 수급이 좀 붙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신고가 36,850원보다 하회는 좀 했지만 지금 추경 매수보다는 조정 있을 때 조정 낙폭이 좀 큰 구간에는 캠트로닉스의 네.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조정시 매수와 함께 2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좀 눈여겨서 보자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. 다음 이제 종목을 또 보도록 할게요.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이제 10거래일 연속 기관이네요. 네. 네, 오늘 굉장히 또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화성엔터프라이즈인데 이 종목도 신고가 패턴이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아디다스 덕에 실적 기대감이 좀 크던데 이 종목도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았을까요? 우선은 화성엔터프라이즈의 네. 경우에는 우리가 좀 대비를 해볼 수 있는 참고 지표가 있어요. 아디다스 유럽 주가를 좀 확인을 해보면 네. 최근에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500억 유로에서 700억 유로로 2분기 가이던스를 상향시켰다. 그래서 1분기에 재고 전용 여파를 소화했고 오히려 1분기에 판매량들이 좀 개선되면서 2분기 기조가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예상치를 좀 제시했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미국 증시를 좀 참고해봤을 때 나이키를 보면 나이키의 경우에는 1분기까지는 기대치를 굉장히 좀 하회했던 실적. 이게 2분기까지 그 여파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을 좀 작용한 것에 반해서 아디다스만 실적 호조를 좀 보일 것인가. 물론 이제 경기 침체에 관련된 둔화 요인 때문에 이 판매량들이 좀 지난 3분기부터 계속해서 좀 감소된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 회사는 ODM사입니다. 아디다스의 신발 제품에 대한 개발을 또는 네. 양산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기조 안에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좀 이뤄냈지만 저는 이 규모를 본다면 뭐 이익이 53억 원에 불과해요. 그렇다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턴 어라운드 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2분기 기조까지에 대한 실적을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좀 우리가 좀 긍정적인 측면은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이 스포츠 용품에 대한 판매량들이 2분기 내지는 3분기에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2분기 실적을 한 번쯤 확인해보고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은 딱 투자 적게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최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한 데 이어서 오늘은 기관까지 가담을 했다는 점은 그냥 참고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다음은 이제 또 기관이 픽한 종목 가운데 하나 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. 우리 기술이 눈에 띄는데요. 원전 사업 부문 매출이 급증하면서 여기도 이제 1분기에 네.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SMR 수혜주하면 이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때요? 이 종목 지금 매수하기에는? 우리 기술의 경우에는 저는 지금도 따라가도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. 왜냐하면 우리가 네. 원전 섹터를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과거를 우리가 좀 지난해를 우리가 복귀해 보면 원전 모멘텀에 관련된 이 수급 기대감들이 좋아서 매수를 했더니 거의 그 다음 날 차익분을 좀 반납하고 해서 굉장히 이 투자자 인식에서는 원전 섹터가 아직은 좀 부담스럽고 부정적인 요소가 좀 많다라는 것들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올해 한 4월 기점 5월 초까지 좀 이어지는 흐름들을 보면 원전 섹터가 그래도 바닥 찍고 난 이후에 굉장히 좀 탄탄한 우상향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정책 수혜 기대감 또는 체코의 원전
수주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면서 일시적인 기대감보다는 사업 성과에 관련된 수혜 기대감들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를 좀 보기 때문에 우리 기술의 1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뭐 49%대 증가를 했고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. 근데 영업 손실액을 대폭 좀 축소했다는 점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2분기에는 좀 더 확연하지 않겠는가 라는 어떤 기대치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실적 기대치 안에서 5%대 좀 상승을 했지만 네. 이번 달 말 그리고 7월까지 우리가 주시할 수 있는 해외양 수주 모멘텀 이 부분이 조금 더 수급을 이끌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최근 3거래일 연속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좋게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우리 기술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시선주에서 이제 변영인 대표가 4월 25일에 또 같은 섹터 내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고 가셨는데 이 종목이 이제 목표 주가를 또 넘어서게 됐어요. 네. 그러면은 또 우리 따라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들고 가야 할지 아니면 좀 차익 실현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네. 탑픽 종목 좀 리뷰를 해볼게요. 네, 우선 차트를 보면 4월 기점,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월 기점부터 5월 초의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전형적인 V자 패턴, 즉 우상향으로 좀 선회를 좀 했고 다만 이 부분이 제11차 전력수급 기본회의라는 세부 지침이 정부에서 좀 발표가 될 것이다. 총선이 끝나고 발표가 될 것이다. 이 안들이 지속해서 좀 지연이 좀 됐지만 5월 말에는 좀 확정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, 그다음에 체코 수주에 관련된 기대감들. 이 부분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저는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서 한 21,000원대까지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기 목표가 저는 한 3개월, 한 7월까지 중기 목표가는 한 21,000원까지를 좀 더 상향해서 들고 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22,000원까지? 21,000원. 네. 21,000원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오늘도 저희가 탑픽 종목을 좀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변영인 대표, 외국인과 기관이 선택하는 종목 가운데 오늘 고르신 탑픽 종목은 과연 뭘까요? 예, 아까 주구장창 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힌트가 좀 있었는데 우리 기술을 좀 선정을 했고요. 네. 오늘 기관과 외인이 양시장 장 초반에는 굉장히 동시 좀 수급으로 좀 유입이 됐다가 현재는 기관이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 종목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뭐 실적 기대감 때문에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우리 기술의 경우에는 지난해 3호기와 신한울 3호기, 4호기에 들어가는 이 계측 장비, 원전을 제어하는 계측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 단독 수주 금액이 지난해 4분기가 아니라 올해 하반기부터 이 실적이 크게 더 유입된다는 관점에서는 1분기에는 영업 적자 폭을 축소했지만 2분기부터는 영업이익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, 하반기부터는 확연된 영업이익의 증감 추이를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11차 전력수급 기본회의를 계속해서 좀 강조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국내에서 그동안 신규 원전에 관련된 도입 부분, 뭐 친원전 정책에 관련된 수혜가 아직까지는 뭐 가시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이번에는 신규 원전을 최소 2기에서 많게는 4기까지 좀 도입될 수 있는 세부안들이 좀 공개가 되다 보면 뭐 주기기 제작 업체부터 해가지고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어떤 낙수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,000원대 미만, 지금 1,999원인데 지금 미만에서는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. 네. 목표가 2,200원. 손절가는 1,7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눈길을 끄는 시선주로 우리 기술을 골라주셨습니다.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잘 가면 좋을 텐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선주는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